안녕하세요. 수작업실 지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그림을 공부하다가 그림 그리는 게 지겨워지고 지칠 때 이 지겨움을 극복하는 저의 개인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 늘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지 않기. 이거 너무 뻔한 소리 같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지겨운 게 정말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지겹고 싫은 건지, 아니면 이걸 지금 이렇게 그린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잘 그리게 될 수 있을까? 시간 낭비만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겨운 건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보다 많이 힘들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그림에 들이는 노력이나 그림 실력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고, 노력을 얼마치 들이면 그림이 얼마치 는다 라는 게 보장이 된다면 그 노력하는 과정이 좀 힘들지언정 견디는 건 많이 쉬워질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들이는 노력과 투자하는 비용에 정비례해서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그런 일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림도 늘지 안 늘지, 늘면 얼마나 늘지는 계속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래 하면 늘 확률이 늘지 않을 확률보다는 압도적으로 크겠죠. 물론 사람마다 정도와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림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좋은 그림들 많이 보죠. 그만큼 눈도 높아졌고 실력이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참 괴로운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엄청 잘 그리는 작가의 잘 그린 그림만 봤지, 그 작가가 그 정도의 실력을 기르기까지 수없이 그렸을 습작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작가가 어렸을 때 처음 미술학원에 가서 선연습부터 시작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고, 자기보다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서 열등감 느끼고 그림 때려치울까 고민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혹시 없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정신승리가 필요하니까. 저는 진짜로 그랬어요. 언제 늘어? 언제 저만큼 그려? 라는 생각이 들면 저 사람은 뭐 날 때부터 붙잡고 나왔겠어? 나도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그림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렸던 그 첫 장의 그림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어쨌든 그때보다 지금 조금은 나아졌을걸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지금 내가 그릴 그림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꼭 지키기.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녀서 등하굣길이 참 길었는데요. 같은 방향에 사는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자 다녔어요. 근데 매일 똑같은 길을 혼자 다니다 보면 심심하고 지겹잖아요. 그래서 혼자 저기 전봇대까지 숨 참고 가기 시작 해서 거기까지 숨 참고 가고, 저기 슈퍼까지 깽깽이로 가기 시작 해서 깽깽이로 가고 그랬어요. 이런 거 다들 해보시지 않았나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면 지겹지 않게 금방 가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걸 그림 연습하는 데 잘 써먹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지속성과 가시성입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그림을 꾸준히 그릴 수 있는 목표가 좋아요. 예를 들면 크로키 10장 하기라는 목표를 세워서 하루에 10장 다 그리고 와 목표 달성, 이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크로키 1장씩 하기, 이런 식인 거죠. 물론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한 번 할 때 1장씩만 하지는 않지만 자기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의 가벼운 미션이어야 된다는 거죠. 강도는 낮게, 기간은 길게. 대신에 기간이 또 너무 길면 안 돼요. 기간이 긴 것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 또 새로 목표를 세우고, 이런 식이 좋은 것 같아요. 가시성은 말 그대로 눈에 잘 보인다는 거예요. 노력이나 연습 이런 것들은 뭔가 명확하게 보이는 수치로 나타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그냥 했다라고 생각만 하는 거랑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위에서 말한 일주일 동안 크로키 하기, 이런 계획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지켰으면 옆에 동그라미 치고 미션 완료라고 쓰던가 형광펜으로 표시해도 좋고요.
그 아래 또 다른 목표를 적고 지켰으면 또 표시하고,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얇은 스케치북이나 노트 한 권 놓고 이거 다 채워야지, 이런 것도 좋아요. 한 권이라는 어떤 실체적 수량이 보이잖아요. 잡지 떼기를 하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이미지 파일 불러와서 그리는 것보다 책 한 권에 있는 이미지를 다 그렸다라는 성취감이 있잖아요. 대신에 잡지 한 권은 너무 두꺼우니까 분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너무 거창하지 않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꼭 지키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이 쌓이면 그게 자존감이 되고 자신감이 된대요. 그리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세운 미션 중에 하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비 연필 5자루를 5cm 미만 몽당 연필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미션 달성하면 자랑할게요. 세 번째, 연습 방법의 변화 주기. 제가 얼마 전에 색연필 산 거 자랑하는 영상 올렸잖아요. 나중에 채색 공부 시작하면 사도 되는데 미리 샀던 게 크로키 할 때 색연필로도 해보고 크로키 채색도 해보고 싶어서였어요. 같은 대상을 그려도 재료나 방법에 좀 변화를 주면 그게 다시 재밌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비 연필로만 크로키를 했었는데 볼펜이나 플러스펜, 네임펜 같은 걸로도 해보고 색연필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재료를 바꿔가면서 크로키를 하니까 펜이 종이에 닿는 느낌이나 소리도 다 다르고 선의 느낌도 제각각이라 재밌었어요. 아니면 크로키 시간의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고 컨투어 드로잉 같은 좀 색다른 기법을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림 그리는 장소를 바꿔서 카페 같은 데 가서 그리거나 아니면 그리는 대상을 바꿔보는 것도 좋겠죠. 특히 덕질하시는 분들 최애를 그리면 재밌지 않나요? 좋아하는 걸 그리면 즐겁잖아요. 그게 연예인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나 음식일 수도 있고 뭐 장소일 수도 있죠. 저도 선연습, 크로키, 인체 공부 다 지겨우면 그거 건너뛰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가수도 그리고 우디도 그리고 에일리언도 그리고 엘사도 그리고 올라프도 그리고 그래요. 뭐 어차피 평생 한 가지만 그릴 것도 아니고 언젠가 이것저것 다 그릴 텐데 순서 좀 섞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중간에 때려치우지 않고 계속하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 그림 공유하고 다른 그림러들과 소통하기. 여러분, 그림 그려서 그냥 혼자만 보지 마시고 공유를 해보세요. 혼자만 하면 더 지겨워요. 독학하는 게 힘든 이유가 그런 거죠. 외롭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고민 상담할 데도 없고. 그런데 옆에 동지가 있으면 좀 덜 힘들어요. 오프라인으로 하셔도 좋고요. 온라인으로 하셔도 좋아요. 아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더 좋을 거예요. 사적으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관심사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림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다른 거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림 얘기만 하면 더 편하잖아요. 그냥 그림 그려서 블로그나 SNS 같은데 그림 독학 해시태그 붙여서 올려보세요. 유튜브에 영상으로 찍어 올리셔도 좋고요. 그림 관련 커뮤니티 같은 데 있으면 거기에 공유하셔도 되고, 이건 내 그림이 시간별로 쭉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나의 발전 과정을 스스로 확인하기에도 좋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지금은 너무 못 그려서 창피한데 좀 더 잘 그리게 되면 그래야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림 옆에 뭐 실명 적고 증명사진 붙여서 올릴 거 아니잖아요. 그쵸? 생각보다 못 그렸다고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가끔씩 인성 출타했나 싶은 못된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내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악플러가 악플 달고 싶은 타이밍에 내 글이 눈에 띈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유튜브에 그림 독학 영상을 올리는 게 제가 그림 독학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마 유튜브에 그림 영상을 올리지 않았으면 지금쯤은 그림 그리는 게 좀 시들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 그림을 봐주고 거기에 피드백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런다는 게 진짜 힘이 많이 되고 뭔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늘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의욕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나의 그림을 세상에 내놓으세요. 다른 그림러 분들이 게시하는 그림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피드백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서로 윈윈해야 되니까요. 저는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채널에 다 들어가 봐요. 채널 운영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영상 풀로 시청하거든요. 댓글도 달고 그러면서 자극받기도 하고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우리 동지들끼리 서로 용기와 힘이 되어주면서 지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해봐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셀럽파이브의 9호 한자락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냐? 내가 좋아서 하지.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 저는 또 열심히 그림 그리다가 좋은 영상 만들어 올게요. 그럼 모두 안녕.